네, 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네, 치과 마케팅론 제 교육 영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컴플레인 처리에 대한 부분이 역시 마케팅적 요인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돼서 이번 영상은 이제 치과 상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제 전화 응대, 이제 대기실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어떤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 교재 168쪽을 열어주시면 올바른 전화 응대가 환자 방문율을 높인다라고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전화 응대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몰랐는데, 그 대기업에 가면은 그 TM 부서가 있잖아요. 텔레마케팅. 그 다음에 뭐 불만 처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전화 면접을 본대요. 더 무서운 건 전화 면접만 본대요. 전화 면접. 그래서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목소리의 느낌이나 톤이나 이걸 가지고 채점을 해가지고 선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그 인간은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 네, 이게 시각, 그 다음에 만지는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이렇게 이걸 오감이라고 해요. 눈, 코, 입, 귀, 감각.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하나 더 붙는 게 뭐죠? 식센스가 이제 육감이죠. 직감. 네. 느낌이 왔어 할 때. 그걸 이제 육감이라고 하는데, 어, 전화응대는 철저하게 이 청각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청각. 근데 청각은 시각에 비해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눈으로 보는 걸 가장 신뢰해요. 예. 물론 그 다음이 이제 물론 청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전화는 정말 이 소리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그 청각에만 의존해서 어떤 상대가 이미지를 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면접을 잡을 때 전화를 제가 해봅니다. 전화를 가능하면 휴대폰으로 해요. 저 병원 전화를 안 쓰고. 그러니까 모르는 전화를 받았을 때 응대가 어떤지도 굉장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이제 면접 약속 잡으려고 이력서 보고 전화했는데 잠에서 깬 목소리로 여보세요. 일단은 좀 마이너스를 갖고 가는 거죠. 그런다고 뭐 안 뽑는 건 아니지만 여러 명을 면접을 봤을 때 전화 목소리가 상냥하고 밝고 처음 보는 곳에 네 안녕하세요 혹시 누구시죠? 이런 식으로 좀 밝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아 예 그 이력서 받고 연락드린 뭐 담당자 뭐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아 오히려 더 밝아져. 이 친구는 뽑고 싶어져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청각에 의해서 다른 어떤 후광 효과, 나머지 연쇄적으로 그런 느낌이 이제 올 거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올바른 전화응대가 환자 방문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이제 로열티가 없는 경우에 병원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 꽤 많잖아요. 무조건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도 전화를 하고 아니 뭐 그냥 가격 같은 것도 물어보려고. 근데 여기서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목소리 톤과 느낌을 주느냐에 따라서 왠지 좀 이 병은 좀 전문적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환자는 내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코디네이터를 뽑을 때 그 이미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되게 좀 선호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데스크에 딱 있었을 때 우리가 병원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얼굴이죠. 똑같이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데스크에 있는 직원을 먼저 딱 보기 때문에 이제 병원의 얼굴 역할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 중에서도 보면은 되게 우상인 애들이 있어요. 우상.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게 생글생글 이렇게 웃는 게 있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이런 분들은 이 눈 끝에 이렇게 좀 주름이 있어요. 이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주름이 아니라 잘 웃다 보니까 이제 주름이 있어요. 그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그 김다은 강사님이라고 있어요. 김다은 강사님 보면 항상 어때요? 생글생글 웃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웃음이 이제 실제 웃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가공된 거야, 가공된 거. 예. 굉장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이미지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도 들어보면은 평상시에 저하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을 때 목소리 톤이 바뀌어요. 와, 예. 톤이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이 청각적인 요인든 이런 보이는 요인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후광 효과를 얻는 그런 걸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과에 전화를 걸었을 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병원의 어떤 이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각적 마케팅인데 치과에 전화를 걸었을 때 그냥 신호음만 가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전문 치과 땡땡 치과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뭐 안내 멘트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후자가 낫죠. 전화 걸 때마다 계속 듣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어떤 그 기억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임플란트 전문 치과, 예를 들어서 뭐 간하치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교정 전문 바른이 치과 이런 식으로 멘트. 전화 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임플란트 전문 모치과 홍길동입니다. 뭐 이렇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되게 톤이 밝고 이러면은 이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한번 전화를 걸어보세요. 어디 걸어보냐면은 제일 이제 효과가 좋은 게 너무 많이 걸면 좀 그렇지만 저기 호텔에 걸어보면요 확실하게 좀 이게 달라요. 음대나 목소리 톤이나 이게 뭔가 좀 질문을 할 때도 좀 부담 없이 좀 잘 받아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대기업의 서비스 센터 이런 데도 전화 걸어보면 음대가 되게 좋아요. 목소리들이 다들 이렇게 하이톤에 밝아 막 그냥 왠지 그 사람도 되게 좀 착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데서는 다 이 목소리를 기록을 하잖아요. 전화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음성은 다 기록합니다. 고지를 해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모니터링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냥 일반 식당 같은 데 전화를 하거나 하면은 오셨답니다. 이런 식으로 받는 경우 꽤 많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뭐 그거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냐? 물론 맞아요. 이렇게 뭐 목소리가 바뀐다고 해봐야 뭐 한 달에 환자 뭐 한두 명 정도밖에 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모이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1%가 100번 모이면 100%예요. 그래서 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신경을 쓰고 내가 만약에 더 치과의 관리자로서 마케팅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 모니터링도 해보세요. 경쟁 병원에도 전화해보고 치과 전화로 하지 말고 본인 휴대폰으로 하지 말고 엄마 전화로 한번 해보세요. 전화 응대를 어떻게 하는지 해보면 이 병원은 되게 좀 경쟁력이 있겠다 없겠다가 거의 절반 이상은 그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169쪽에 보면 이제 보험사입니다. 대양생명보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화 응대 시 고객이 불만족한 이유 1위가 뭐냐? 1위가 무성의한 답변과 고객의 질문을 귀찮아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무성의하게 귀찮아요. 귀찮아. 두 번째, 경어 사용을 안 할 때. 가끔 이거 지적질 나오는 게 그냥 습관적으로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응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객보다 먼저 끊을 때 그렇죠.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오래 기다리게 할 때 5위 말이 빠를 때 못 알아들으니까 6위 불친절할 때 7위 인사말을 잘 못할 때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전화 안내, 뭐 TM 센터라든지 뭐 콜센터 뭐 이런 쪽에서 전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조사를 고객들한테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신뢰할 만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데스크 쪽에서 우리가
전화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딱 그런 얘기 하죠. 신속하고 친절하고 정확해야 된다. 네. 전화를 늦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전화벨 울리자마자 바로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한 3번 정도 울리기 전에 2번 정도, 너무 빨리 받으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2번 정도에서 3번 사이 정도에 울릴 때 받고, 조금 길어지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사과하면 돼요. 빨리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네. 늦게 받으면 안 되고, 그때는 사과를 먼저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선 사과. 그 다음에 친절. 목소리는 밝고 따뜻한 음색이 되도록. 본인이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로우톤이라면은 노력하면 되잖아요. 물론 로우톤이라고 하는 게 상담을 할 때는 또 신뢰를 주고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적당한 뭐 하이톤, 우리가 솔 음이라고 하죠. 도레미파솔. 예. 그 정도 음이 듣기가 편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까지 연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내가 지금 들리는 목소리랑 내가 이렇게 마이크로 들리는 게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목소리를 친구들한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교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진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알려줘야 된다. 이게 많은 이게 이제 치과 위생사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환자분들이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요 부분은 또 저희 이제 전문가 파트 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전달 드리고, 전화를 다시 드려가지고, 전달 드리겠습니다라고 넘기면 돼요. 매끈하게. 근데, 하다가, 갑자기 잘못된 정보를 줬을 때는 그게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치과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뭐 보험 청구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험 청구를 완벽하게 아니잖아요. 뭐 되게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치과 가면 이제 초보들은 잘 몰라.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환자분한테 보험 적용이 되는데 내가 실수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줄 알고 이거는 비용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쪽 가족이나 누가 아는 분이 문의를 하는 거잖아요. 저 혹시 저희 그 할아버지 분이신데 이거는 보험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했을 때 확실하지 않으면 혹시 모르니까 제가 확인해보고 제가 다시 바로 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응대를 하는 게 낫지. 그 자리에서 아닌데요. 절대 아닌데요. 그러다 기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문제가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웃기면 만약에 상대가 그 보험이든 뭐든 내용을 잘 아는 의료 쪽의 전문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딱 규정하고 이것까지 딱 들이대가지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더 큰 창피 당하고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모르는 건 제가 아닙니다. 예. 조금 알아볼 시간을 좀 달라 양해를 구하고 제가 언제 몇 분 안에 몇 시간 안에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고, 그 시간 안에 내가 못 알아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전화 다시 드리세요. 제가 이 시간 안에 제가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 시간 안에 다시 연락만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어떻다,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거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또 이런 경우 있죠. 나는 맞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니면 빨리 사과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게 보험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실수를 범한 것 같다고 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이런 일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면 뭐 처음에 좀 욕하시면 더 할 말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확해야 한다. 신속 친절, 네, 정확하게.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요번 시간에는 이제 전화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아까는 그 고객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쭉 얘기를 해줬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고객이 호감을 느끼게 하는지 전화 어떤 마케팅의 어떤 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 정도 전화 올렸을 때 받으면 좋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좋은 거예요. 뭐냐면 전화가 두 번 올렸을 때 딱 받았을 때 상대가 와, 두 번 만에 받네? 완전 기분 좋은데 이게 아니라 이제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받으면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다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라는 거죠. 바로 받으면 되게 난감해요. 느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카톡 보내려고 했는데 뭐 상대가 그 약간 생각하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 뭐 그런 카톡인데 너무 즉답으로 오게 되면은 나도 바로 뭐 대답하기 좀 난감한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고민도 안 하고 보내는.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텀이라는 건데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두 번째, 이제 고객의 성함을 물어본다. 네. 보통 이제 치과에 걸려오는 전화는 뭐 문의하는 게 이제 많고 하면은 보통 뭐 예약 시간 변경이나 뭐나 이제 구한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해서 확인을 하고 보통 이렇게 차트나 뭐 이걸 보면서 응대를 하는 게 좋고 신원이라도 괜찮아요. 성함 물어봐가지고 예. 그럼 이제 기분이 좋죠. 자기에 대해서 이제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이제 뭐 구한 신안 파악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만약에 바로 어떤 답을 줄 수 없다면은 다음에 꼭 제가 언제 이렇게 해서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그 시간과 약속을 지켜줬을 때, 네, 그렇게 했을 때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불편한 사항을 네 번째 기록하고 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혹시나 뭐 지난번에 뭐 오셨을 때 뭐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주차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뭐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상대는 좀 배려를 해주는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약속을 할 때 언제가 그러면은 좀 방문하시기 좋으세요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건 이제 습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혹시 이렇게 진단 예진을 받으실 건데 혹시 화요일 2시하고 금요일 3시 중에 혹시 괜찮은 시간 있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면 편하세요? 이게 아니라 병원 입장에서 제대로 응대할 수 있는 시간대 중에 상대에게 고르게 해주는 거예요. 보기는 우리가 주고 고르는 걸 상대가 고르면 어때요? 그나마 괜찮아요. 사람은 자기가 선택했을 때 어떤 만족도를 크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섯 번째 확인하여 숙지시켜 드린다. 혹시 저희 병원 오시는 방법 알고 계세요? 예, 정확하게 길 요거 알고 계시나요?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길을 잘 못 찾겠거나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화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도 시켜주면은 좋고요. 이제 일곱 번째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라고 추가 사항 여부를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고객들이 좀 나름 이 전화 응대를 좀 잘하는 치과구나라고 이렇게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의점은 공통적으로 전화를 받을 때 항상 메모지를 준비해가지고 중요 사항은 메모를 해야 돼요. 그 환자분의 어떤 뭐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 있잖아요. 저 몇 시까지는 꼭 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주차는 혹시 가능한가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뭐 이게 궁금한데라고 했을 때 공유할 내용들은 꼭 메모를 해놔야 된다. 왜? 머리로 들었을 때는 그 순간에는 아는데 좀 이따 기록해야지 하다가 까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머리를 믿지 마세요. 메모지를 믿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객 응대에 대한 거고 자, 오늘 어쨌든 이제 그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쭉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주는 것 중에서 173쪽에 보면 이제 대기실에서 믿음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대기실은 뭐냐면 그냥 글자 그대로 대기를 하는 건데 이 공간에서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대기실에 보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TV가 있어요. 근데 TV가 있는데 조금 마케팅을 제대로 하는 치과에서는 그 TV에 병원에서 주고 싶은 정보의 영상을 줘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병원에서는
대기실에 뭐가 켜져 있냐면은 동물농장이나 부부의 세계 이런 걸 이제 틀어주는 거야 지금. 예. 물론 TV를 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기실에서 예를 들어서 좀 대기 환자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좀 그런 좀 재밌는 TV나 이런 것들을 틀어줌으로써 시간을 조금 뭐라죠? 지루함을 덜 느끼게 해가지고 대기 시간을 버는 아주 고급 기법일 때 그런 걸 틀어주는 것이지 평상시에 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홍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대기실에 앉아서 보면은 구석구석에 뭔가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대기실에 가면은 일단 그 스트러만이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제 임플란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쫙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뼈 이식을 할 때 자가치아를 가공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임플란트 수명을 늘려주는 데 좋은 구강 유산균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임플란트가 어떤 임플란트지에 대한 그런 임플란트 정보. 이런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비치하고 노출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기실에 왔을 때 제가 원하는 어떤 컨셉은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플란트 전문 치과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왔을 때도 아 여기는 좀 임플란트를 좀 전문으로 하는 치과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뭐 뼈 이식제라든지 검증받은 어떤 임플란트라든지 그런 뭐 구강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영상도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대신에 치과에서 조금 이 검증받은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스위스 스트라우만 같은 이런 제품은 좀 구비를 조금 해두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 치과가 이런 임플란트를 좀 다룬다라고 하는 거를 환자분들한테 어필하기 좋죠. 그래서 특이한 게 저희 병원에 예전에 신환분이 그냥 오셨어요. 전화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병원 대기실에 딱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죠. 혹시 여기 충치 치료도 하나요?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창피한데 얼마나 충치 치료를 안 하게 생겼으면은 이 수술 전문 병원처럼 보이면은 환자분이 먼저 그런 질문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노출하고 의도하는 만큼 상대가 그렇게 좀 느끼기 때문에 되게 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도 옷을 입거나 자기를 꾸미고 할 때도 어느 정도 의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병원 대기실도 우리가 어떤 컨셉의 병원이다라는 거를 환자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설치하고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그게 아니더라도 컨셉을 우리는 굉장히 좀 봉사하는 따뜻한 어떤 치과의 컨셉을 가자라고 하면은 실제로 봉사활동했던 내용들이나 그런 원장님의 이미지나 그런 내용들을 아마 대기실에 이렇게 비치를 해놓겠죠. 그리고 어떤 그 환자분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되게 중시 여기고 신뢰를 준다라고 하면은 치과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후기, 좋은 후기들 위주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적어주고 그 환자들이 제가 좀 믿고 여기서 치료를 했는데 너무 만족하고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거 해주면은 앞에 얘기했던 사회적 증거의 원칙 있죠? 여러 사람이 좋다고 하면 정말 좋게 느껴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여기는 되게 좀 따뜻하고 서로 이렇게 좋은 치과구나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치과가 어떤 컨셉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대기실에는 거기에 걸맞는 내용들이 비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지난번 이제 마케팅론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아프지 않는 치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멘트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무통 맞추기 이런 거 구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꾸 노출을 시켜야지만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어떤 뭐 컨셉을 잡을 때 대기실의 활용 용도는 어떤 치과의 특정 컨셉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바로 여기 5장 이제 직원들 관리
이 직원들 관리와 어떤 운영이 마케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